네, 안녕하십니까. 깡세컬러 강재훈입니다. 지난주 연휴 전날이 만기였었는데, 만기 자체가 장 초반에는 이제 하단 내려왔다가 지지를 받는 형태를 띄워줬고, 오후장 들어서면서 강세로 들어가다가 동시효과 무렵의 소폭 상승이 축소되어서 마감이 되는 무난한 만기를 보여줬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만기날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에서 매수세를 확대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연휴를 앞두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수급이 나타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미증시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지수로 보면은 딱 3,100포인트 라인대를 올라타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0.5% 정도 상승했는데 실제로 이제 동시효과의 소폭 상승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거래대금은 아무래도 연휴 전날이었고 옵션 만기일 변동에 따른 관망 심리가 좀 강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래대금은 18조 정도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7,500억이라는 매수를 하면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대규모의 매수를 했다가 되는 케이스고, 반대로 기관에서는 여전히 매도를 했다 됩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5,200 정도의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앞전에 배당으로 들어왔던 물량까지 소화를 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금융투자에서 베이시스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가 얼만큼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가 됩니다.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0.99%, 이제 지수보다 좀 더 높게 상승해서 마감이 된 케이스였는데, 실제로 이제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200을 기준할 때 이제 420을 조금 안 되는 자리대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동시효과 무렵에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수는 조금 내려온 반면에 선물시장에서는 그 부분하고 상관없이 강세로 끝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5,680계약이라는 순매수를 보이면서 누적 순매도가 29,000계약대까지 축소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베이시스 같은 경우가 플러스 0.3%까지 벌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발 자체가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 출발할 텐데 아무래도 선물 지수보다는 종합주가 지수가 좀 더 높은 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베이시스를 맞추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15% 미만으로 들어온 상태가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금일 유입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거래대금은 10조 8천억 정도로 최근 들어서의 거래대금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다는데, 외국인이 이제 소폭의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550억 정도의 매도를 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 증시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지난주 수요일까지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었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연중 고가를 다시금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3,655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 이 기대감도 형성이 됐고,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상승 조정하면서 바닥 다지고 나서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춘절 연휴가 일주일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휴장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씩 보게 되면 우선은 전체적으로 볼 때 나스닥과 S&P 같은 경우가 3거래일 동안에 0.6% 정도의 상승을 했고, 다우지수가 1.9%라는 상승했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좀 더 높은 상승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세에 배경됐던 부분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하이였다.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1.5%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1.4%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소폭 완화가 된 부분이 있었고, 파월 연준의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현재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보다 고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채 수익률의 상승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 기업들이 상승이 높게 나타났다 되고, 그 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보여준다 되는데, 비트코인의 강세라는 부분이 반도체를 같이 움직이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쪽 역시도 강세의 배경이 되었다 됩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2월 달에 처리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고,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던 내용 자체는 독일 같은 경우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장세가 뭐 더 확산세가 높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 경제 봉쇄를 연장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미 법무부에서 투기 적거래 관련해서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이 부분이 차익 실현 욕구를 발생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호재성 재료가 아무래도 강하게 나타난 쪽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었다. 리플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에너지, 정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 외적인 원자재 쪽 강세를 끌고 갔었고 국제 수익률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금융을 중심으로 강세되었기 때문에 다우 지수가 좀 더 높은 상승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해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업종군들이 미증시를 끌고 올라갔었다 되고 반면에 기존의 빅테크라고 얘기하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과 S&P 상승을 소폭은 제한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이제 금요일날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이라는 선을 살짝 깬 19.97%로 9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59불선을 훌쩍 넘어가서 60불선 근처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0.13% 상승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거래 동안 1.94% 상승했다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국내 증시가 한 0.5% 정도 올라간 부분과 환율의 하락분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오늘 출발 자체가 1% 전후의 상승 출발이 가능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역시 소폭 하락해서 90.4 정도에서 마무리되었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날 1110원을 하향 이탈한 모습을 지난주 수요일이죠. 1110원을 하향 이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1104원대까지 다시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는 뭐 신고가 다시금 이어졌다.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지난주 기준으로 할 때는 약 1.7% 정도 상승을 했다는데 밸류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밸류가 지금 현재 미 증시 미국 S&P와 나스닥 포함했을 때 밸류 자체가 포워드인데 향후 12개월의 주가 수익 비율 자체가 현재 22.9 정도로 나타난다 됩니다. 오히려 앞전에 고가였을 때보다는 조금 낮아진 케이스인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전체의 약 80%가 좀 넘는 수준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서 미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이 소폭 상향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전의 고가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의 주가 수익 비율을 나타낸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미증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고평가 영역에 들어왔다. 이 부분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미증시가 어디까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 거냐. 이 부분에서 주간 기준으로 볼 때는 앞전에 3월달 하락하기 전에 자리 때부터 고가 라인 때까지가 조금 더 열려 있는데 이 라인 대를 더 갈 거냐.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채널 형태로 쭉 이어진 모습을 약 16주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흐름이 앞전에 가장 길게 나타났을 때가 21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거냐 그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S&P 지수 보도록 하죠. S&P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은 이제 나스닥보다 조금 작다 되긴 하는데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주에는 1.2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S&P 지수도 마찬가지로 밸류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은 12개월 포워드 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현재는 약 22%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볼 경우는 예전에 99년도, 98년도 이때 고가보다는 싸다가 됩니다. 다만 이제 트레일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앞전의 고가를 확연하게 넘어갔다 이 부분인데 트레일링이라는 부분 자체가 현재 실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12개월 포워드 같은 경우는 향후 기대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에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라든지 뭐 코로나 확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추가적인 부양책 효과에 따른 미 경제의 회복, 기업의 실적 회복 이런 부분으로 같이 기대치가 높게 형성된다고 한다. 이 부분이 무난하게 가면은 현재의 미국에서의 밸류를 볼 때는 예전의 고가, IT 버블이라고 얘기했었던 그때 수준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뭐 삐걱거리는 일이 생긴다가 될 경우는
현재 주가가 좀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나스닥의 필세는 여전히 S&P가 싸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아래에서도 비싼 업종과 싼 업종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P 내에서도 이제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를 제외한 금융이라든지 원유 서비스 관련된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원자재 관련 쪽, 인플레이션 관련 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밸류 부담이 별로 없는 쪽이기 때문에 미 증시 내에서도 현재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죠.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전 세계 12개월 포워드 퍼 같은 경우가 약 20%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국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14.2% 정도 됩니다. 중국이 이제 지난주 상승을 많이 하면서 18.7%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시아를 볼 경우는 아시아에서 중국이라든지 뭐 홍콩 그리고 호주, 대만 이런 데 전반적으로 18% 후반대 나타낸다 되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가장 높은 주가 밸류 수준을 나타낸다 된다. 국내가 14.2%니까 앞전보다는 조금 내려왔다 되죠. 주가가 조금 내려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가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밸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싼 부분은 여전히 동일하다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퍼 자체, 밸류 자체가 부담스러운 건 똑같은데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러면서도 밸류 부담은 또 적은 상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서는 최근 들어서 상승 자체가 다른 국가들 비해서 약하다 되지만 밸류적인 부분을 볼 때는 여전히 싼 국면이라는 부분은 동일하다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시장에서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를 기준으로 할 때는 약 1.8% 9%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미 증시 S&P라든지 나스닥과 동일하게 움직였다가 되는데 현재는 이 구간에서 방향을 아직까지 나타내지 못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방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부분이 앞전부터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에서 우선은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1125원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우선은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져 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MSCI 코리아 인덱스가 강세를 가기 위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에서 삼성전자 중심의 방향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는 워낙에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방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이번 주 내에 방향을 보여줄 것이냐 이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월 10일 날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업종별 등락을 보게 되면 지수 자체는 0.5%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중소형 쪽과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만기에 따라서 금융투자에서의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고 반대로 외국인이 매수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형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 다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중심한 IT와 그리고 약간은 방어주 성향을 갖고 있는 쪽이 약세를 보여줬다 되고 인터넷 게임 쪽에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인터넷 게임과 지난주 초에 하락이 제일 컸었던 자동차 그 외적으로 에너지 화학이라든지 건설, 항공형 같은 산업재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여주면서 업종별 차별화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카카오와 네이버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외인들이 약 3,400억 정도의 매수를 했다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고 이들 종목 같은 경우 신고가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가? 쿠팡 자체가 시장에서 이제 국내가인 미증시에 상장을 하게 된다. 쿠팡의 평가 가치 자체가 뭐 55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하는 서비스 자체도 뭐냐? 결국은 플랫폼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쿠팡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 만큼 네이버나 카카오 역시도 그만큼의 가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배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적 세트류라든지 뭐 OCI, 삼성 SDI, 현대차 이런 식으로도 들어오겠는데 약간은 종목별 성향이 강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역시 매도가 2,300억 정도 출회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삼성전기, 신풍제, 녹십자, 한미약품 이런 쪽 나왔는데 역시 삼성전자가 중심이었고 그 외쪽으로는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도 매도 있긴 했지만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 기관에서 수급인데 기관 같은 경우는 LG전자를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 외적으로는 뭐 화학 관련해서 이제 대한유화가 강세되었던 부분과 더불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순수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강세가 주로 나타났다 됩니다. 그다음 정유라든지 화학 쪽 이쪽에 대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그 외적으로 자동차도 역시 매수가 꾸준히 이어진 모습 동일했다가 됩니다. 매도는 역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도가 크게 출회가 된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LG화학에 대해서도 매도가 컸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번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는데 소송 결과 나오기 전에 일부 매도 물량이 출회되었다. 그래서 그 외적으로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카카오 같은 많이 올라간 쪽에 대해서 비중 축소하는 차익 실현 성격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수급을 보게 되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3인 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가 화요일까지 매도가 5,800억에서 이제 1,600억 순매수로 바뀌었다가 되고요. 그리고 금융투자에서도 이제 매수가 축소되긴 했지만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수급 자체가 여전히 연기금은 안 들어온다 이 부분은 동일한 상태에서 외국인이 얼마큼 들어오느냐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지수 자체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동일하게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현선물에서 동반 매수를 했다는 부분이 되는 거고 환율 자체가 1125원 근처까지 갔다가 1110원을 깼기 때문에 환차 손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다라는 부분도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동반 매수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 가장 강세였다가 된 쪽은 의류 쪽이었었는데 의료 쪽이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코로나가 진정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 외적으로 정부에서의 재난지원금 여기에 따른 기대치 역시 같이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슈가 강했던 종목군들이 강세를 더 보여줬다 그런다. 그래서 의료 쪽에서 강세가 좀 두드러졌고 인터넷 게임 서비스 그대로 강세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국채 수익률 상승이라는 부분이 역시 모멘텀을 주는 케이스였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애플과 협력하고 협력 부분이 이제 중지되었다라는 부분이 지난주 월요일 날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그다음에 IT 역시 반도체, 삼성전자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 이게 반복되면서 왔는데 지난주에 결과적으로는 도치형으로 시장에서 방향을 주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해외 증시 대비했을 때는 상승폭이 강한 부분은 변동이 없다 되죠. 그 상태에서 조정폭 자체도 실질적으로 고가 대비해서 종가 기준으로는 약 1.6% 정도 조정을 받았다 된다. 이 라인대가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는데 종목별 업종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크다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1월달 고가까지의 상승을 끌고 간 것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끌고 갔었는데 나중에는 삼성전자는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반면 그 외적인 업종군들이 강세에 뛰었다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상가 패턴이기도 하고 채널 패턴이 되기도 한데 상단 자리 이 라인대가 3150에서 60선 이 근처가 되는데 이 라인대가 앞전에 매물이 상당히 많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할 때 지수 자체가 반도체 쪽에서도 삼성전자 쪽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수가 갭으로 많이 이 라인대를 넘어서게 되면은 시장에서 매물대 자체를 갭으로 뚫고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윗자리가 추가로 열린다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올해 고가였던 자리대 근처까지도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이 열린다. 이렇게 된 케이스고 반대로 하단 자리를 깨게 될 경우는 밑으로 추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동안 지수 자체가 1.6% 조정 받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수 자체가 기간 조정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단 자리 깨게 될 경우는 가격 조정이 한번 들어올 수 있다는데 실제로 이 자리대의 저점을 수요일날 옵션 만기일날 저점을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하단 자리를 깰 거냐 부분에서는 현재는 좀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 위아래 둘 다 열려 있는 건 동일하지만 지금 현재 지난주에 미증시의 흐름이라든지 수급적인 부분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볼 때는 위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잠깐 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윗자리 하나 더 나타낼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고가 대비해서 약 2.38% 하락을 했다 되고 매물대 자체가 975에서 985선이 매물대인데
이 라인을 넘어가면은 추가적 윗자리 하나가 더 나올 수 있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은 특별하게 나올 건 없습니다. 다만 설 연휴라는 앞절의 연휴 기간에 맞춰서 어느 정도 경계성 매물이 출회된 부분과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가격 조정은 그래도 좀 받았다는 부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적인 심리가 좀 더 개선된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추가적 윗자리 역시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밴드를 잡아들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단 중요 가격은 3,060포인트 정도 올라왔고 상단 중요 가격은 3,130에서 3,150에서 60이라는 매물대 자리가 중요하다가 됩니다. 코스닥도 하단 자리는 동일한데 상단 자리 이 라인도 역시 중요 매물대 된다는 부분 동일하고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가 미증시가 휴장이고 중국 증시는 수요일까지 휴장이고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에서 옵션 만기일 있다 정도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자체가 크게 들어온 거는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 마무리가 대표 기업들은 거의 이번 주면 끝난다 하는데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이 통과될 거냐 이게 이번 주에 통과할 거냐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해서 2월 내에 통과될 거냐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현금은 어느 정도는 항상 보유하는 것은 3월 말 정도 이때까지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자체가 상향된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국내는 작년 대비해서 아직까지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기업의 실적이 더 상향되는 모습이 있어야지 올해 고가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고가를 넘어간다는 부분을 만들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 동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실적 자체가 확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올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모멘텀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던 유가 관련주라든지 그 외적인 원자재 관련주가 모멘텀 받는다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시크릿걸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은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새해인데 깡스클럽은 이번 주까지만 이제 진행하는데 내일부터는 조금은 시장에서 약간은 어차피 미증시라든지 중국 증시 휴장이니까 시간 날 때마다 전체적인 제가 이번 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하나씩 좀 더 설명을 해드리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차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